안녕하세요, 모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서아입니다. 네, 오늘 고객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5손가락이 안에 들 만큼 미용실을 거의 안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용실을 안 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사실 제가 긴 머리를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는 저를 항상 단발머리를 만들고 싶으셔서 엄마랑 이렇게 미용실을 갈 때마다 눈 떠보면 항상 머리가 짧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의 그 쌓여온 트라우마 때문에 좀 미용실 가는 게 두려웠었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까지는 제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입시를 하면서 여러 샵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마다 좀 보통 머리를 해주시면 볼륨을 당연스럽게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볼륨을 넣는 이유가 저는 얼굴이 더 작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때마다 얼굴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저는. 볼륨이라는 게 사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볼륨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많은 분들이 뿌리 볼륨을 네.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파마를 하시는 분들의 한 90%는 뿌리 볼륨을 살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뿌리 볼륨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정말 뿌리 볼륨을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살렸어. 근데 볼륨이 있다고 느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면 없죠. 다들 없다고 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마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한 방향으로 자라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그 볼륨이 이제 이게 눕히면 이게 머리가 일자로 이렇게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볼륨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살려놔도 옆으로 볼륨이 자라요. 그래서 이 옆부분이 이렇게 그 얼굴이 커 보이는 네, 단점이 맞아요. 생기게 되죠. 파마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근데 머리가 이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면 한 2cm, 3cm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옆부분이 더 떠. 왜냐면 볼륨을 살려놨던 부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볼륨을 살려서 오히려 뭐 자국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좀 끊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얼굴이 커 보인다든지 이런 단점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어쨌든 뿌리 볼륨을 살리든 안 살리든 중요한 건 손질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손질을 할 때 가마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말려주면 원래 살아있는 모발은 자연 볼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마를 하거나 뭐 매직 세팅을 할 때에도 네. 가장 중요한 건 볼륨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륨을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항상 매직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뭐냐면 착 달라붙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매직하고 나면 진짜 막 달라붙었잖아.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볼륨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볼륨이라는 거는 그 관리, 손질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돈을 더 추가하면서 일부러 볼륨 펌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실제로 드라이를 할 때에도 이쪽 뿌리 볼륨은 안 살려요. 네, 왜냐면은 동양인들의 이제 얼굴형을 보면 보통 이제 3가지 분류가 되겠죠. 얼굴이 긴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동그란 사람, 얼굴에 각져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3가지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은 달걀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광대가 튀어나오든지 턱이 튀어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보통 각진 얼굴이란 말이에요. 각진 얼굴에다가 이 볼륨을 이렇게 살리면 더 얼굴이 각져 보여요. 뿌리 볼륨은 얼굴도 길어 보이고 각져 보이고 오히려 단점이 부각돼. 그래서 보통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우리 라보네어에서 하는 파마 스타일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뿌리 볼륨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이 턱선의 볼륨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실루엣 자체가 여기는 그냥 자연 볼륨으로 이렇게 좀 살아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볼륨이 살아서 얼굴을 좀 자연해 보이고 이 각진 부분을 가려주면서 컬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굵은 뭐 C컬이든 S컬이든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볼륨은 뿌리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인에는 이 턱선의 볼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스타나 뭐 이렇게 보면은 보통의 이 매직 스트레이트와 파마의 느낌이 아니라 이쪽 볼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링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미용실들이 손님이 되게 많아. 왜냐면 딱 보더라도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이게 일자로 뚝 떨어지고 있으면 얼굴도 커 보이고 볼륨도 없고 되게 안 이쁘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하는 미용실들은 손님들이 없고, 이제 우리 라보네어처럼 이렇게 약간 이쪽에 볼륨을 살려주는 게 더 손님들도 보시기에 예뻐 보여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뿌리 볼륨은 이제는 중요한 시대는 아니다. 그건 옛날 얘기. 뭔가 물론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동그란 사람들은 뿌리 볼륨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뿌리 볼륨보다는 턱선의 볼륨과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의 펌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굴형에 따라서 볼륨의 위치가 그쵸. 달라진다는 맞아요, 말씀이세요? 맞아요. 저는 원하는 그런 파마 스타일이 있어서 미용실에 그 사진을 보여주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뭐 SNS를 보든 블로그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 머리를 한 디자이너한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얼굴력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모량도 다르고, 머리숱도 다르고, 모발의 굵기도 다르고, 곱슬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커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커트의 각도를 0도 원랭스로 할 것인지, 뭐 45도로 할 것인지, 뭐 95도의 뭐 레이어드 펌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컬의 감성이 정말 180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S컬처럼 보이는데 사실 C컬인데 층이 져서 S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착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서 같은 S컬을 넣는다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머리를 한 디자이너한테 가서 머리를 해야지만 그 감성대로 느낌이 나와요. 단순하게 우리가 S컬이 마음에 들어서 뭐 긴 머리신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S컬을 하러 갔다, 미용실에 갔다 이거야. 층이 없다. 그러면은 매직하고 파마를 한 부분에 경계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컬이 뭉쳐 보이고 답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S컬 펌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고 굉장히 볼륨감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층을 한 45도 정도로 냈을 때 이 느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진만 갖고 이 머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 느낌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커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트에 따라서 컬 느낌이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갖고 그냥 가까운 미용실 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머리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 머리를 하신 디자이너한테 가야지만 이 동일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컷만큼 머리 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머리 숱이 없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받아야지 좋은 건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일단은 숱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비포를 찍고 애프터를 찍다 보면은 오히려 비포 찍을 때는 숱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을 먼저 받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런 머리입니다 라고 이제 상담을 받는데 보면 숱이 많아 보이는 거야. 근데 막상 파마를 하고 나면 숱이 없어져.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숱이 없는 분들은 생머리일 때 가장 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숱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위에서부터 만약에 S컬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소라머리처럼 그 모짜르트 머리. 막 이런 머리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따라노나 우아하고 푸성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소라머리처럼 하나하나 마치 비 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숱이 없는 분들이다 하면은 무조건 컬을 단순하게 디자인을 해요. 거의 C컬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C컬 이상, 그러니까 C컬에서 S컬 사이 정도는 괜찮은데 막 S컬, 막 굵은 펌을 해달라는 분들은 정말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머리에 가까운 듯 자연스러운 볼륨 매직 C컬이나 아니면 CS컬 펌 정도만 단조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예뻐요. 그래서 숱이 없는 분들일수록 더 컬을 많이 내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데 그 반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숱이 없는데 나는 굵은 웨이어를 하고 싶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붙임머리를 권해드립니다. 붙임머리를 하면은 볼륨이 없는 분들, 숱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숱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펌을 하면은 굉장히 우아한 펌이 나옵니다. 하지만 붙임머리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C컬 정도를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더 추워지는 날씨에 머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철 머릿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철에는 사실 뭐 사람들이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이나 뭐 린스나 에센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샴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손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 복구펌을 하셨지만, 어쨌든 파마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머릿결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야지만 더 컬도 생기 있어 보이고 머릿결도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유수분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머릿결은 푸석해져 보이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샴푸 안에는 기본적으로 세정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피지라든지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보통에 소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듐.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은 유분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머리를 뽀드득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유수분을 강력하게 얘가 뺏어가. 소금은 당연히 수분과 유분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머릿결을 점점 푸석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샴푸에서 이미 다 영양을 빼냈는데 후에 채워주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영양이 계속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영양을 빼냈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 뭐하냐고. 계속 밑 빠지는 독에 물 붓는 거밖에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샴푸는 최대한 보습 성분이 강하고 세정력이 조금 덜하지만 보습력이 있고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우리 산성 피지막이라고 하는데, 그 피지막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샴푸를 사용해 주는 것이 겨울철 머릿결 관리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샴푸만 해도 부드럽고 건강해진다면 린스나 뭐 헤어 트리트먼트 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샴푸를 중요하게 하고 그 후에 관리를 굉장히 좀 단조롭게 하는 게 오히려 머릿결 관리에 좋아요. 근데 샴푸할 때부터 막 머릿결이 엉키고 막 푸석해서 빗질도 안 되는데 거기다 샴푸하고 뭔가 트리트먼트하고 린스하고 막 하면 전혀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샴푸만 잘 써도 정말 머릿결 오늘 복구펌 하신 것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샴푸를 굉장히 중요하게 추천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샴푸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샴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